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당을 아끼는 많은 보수 세력의 안타까움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특히 10월 3일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아마 시군정이 모였던 날인 것 같은데, 그 덕으로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에서 물론 앞서지는 못했지만 제1당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 약 9%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자마자 다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는 40대 23, 그러니까 17%, 그러니까 종전에 한참 뒤진 그런 국민의 반응이 다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보도를 보내서 아시는 대로 무슨 표창장 소동이라든가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는 데 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등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제1야당이 너무나 체질이 약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의 경우만 예를 보면은 25개 구청장 중에 서초구 하나 빼고 24개 구청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 서울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 그 비공식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45개인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등 한 9개를 빼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한 10개도 안 되는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한나라당이 열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 보도도 있었어요. 그 한나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야당인데 야당의 지구당 위원장들, 선거에 나갈 분들은 오히려 금수저 같이 그냥 편안한 입장으로 선거운동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은 흑수저 같은, 그러니까 맹렬히 뛰는 그런 지역구 하나하나를 들여다봐도 선거에 대한 또는 정치에 대한 열의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물론 여러 가지로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지 정부가 하고 있는 이른바 금권 선거, 이것이 아주 참 못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그 초창기 때 막걸리 선거, 밀가루 선거, 뭐 고무지 선거 그랬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런 물건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여진 건데,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년 2020년 우리 예산이 약 400조인데 그 중에 63조가 이 바우처, 이 상품과 비슷한 거죠. 까지 포함해서 현금성 복지 예산으로 지금 책정된 게 63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무려 1200만 명. 이분들이 대부분 또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돈 선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당해내기 어려운 곳이 자유한국당 사용이죠. 자유한국당 사람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라면, 아, 자유한국당이 이기거나 집권을 하면 돈 받는 우리들은 이제 못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에서 더 안 찔 것 같아서 반박 못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계획인데, 현재 우리 언론이 방송이고 주요 신문이 다 관제 언론이 돼가지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용비어천가만 부른다고 그럴까요? 정부 여당 편만 들으니까, 원래 야당은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그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덕에 국민의 지지율도 높이고 하는 건데, 관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언론의 도움도 없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대로 뭐 대권 후보도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대권 후보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더구나 당 대표가 뭐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은 아시는 대로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에 취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전혀 국민적인 성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자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들한테 지고 있고, 또 당내 지도력의 빈약으로 인해 가지고 당을 어느 한 방향으로 제대로 이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 대연합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런 말을 한두 번 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이제 황 대표에 대한 역량도 시험할 만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감하게 황 대표 스스로도 그 자리에서 용퇴해가지고 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연합 보수 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여당에서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3선 이상 강남, 영남에서 당선됐던
중진, 다선원, 용태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는 충분히 있고 저도 공감하는데 왜 미국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이 먹어서까지 80, 90까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여변초, 담배를 팔기 위해서 자주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 의원 스트럼 서먼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60년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100살에 이미 나이가 100살인데도 현역 의원이면서 우리나라에 자기 주에서 생산되는 여변초, 담배를 우리나라 전매점, 지금 담배 인산 전매 공사죠. 거기 팔기 위해서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50년, 60년씩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공천을 주민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선거 때 되면 공천심사위원회, 무슨 조직관과 특위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당권 진 사람이 인적으로 자르고 이래버리니까 다선 의원, 특히 80, 90대는 의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고령 의원이 박지원, 서청원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아직 80이 안 됐고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다음 국회 진출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한두 번 뭐 더 할까? 그렇게 80중반, 후십 중반까지 간다는 건 거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어려운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주민들이 공천을 하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후보를 정해가지고 여당인 후보도 야당의 후보도 각각 주민들이 후보를 정해서 그 후보끼리 본선에 가서 경쟁하니까 뭐 공천심사위원회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당이니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나라당은 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여당이죠. 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속 의원으로서 박근혜 자기네 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찬성한 사람이 62명인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왜 62명 공천해서는 안 된다. 다 물러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 친박, 비박 또 공천, 이 탄핵에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이렇게 어울려서 선거를 치르는 이 상황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봐야 제대로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걸 전후해서 자유한국당은 분당 사태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그 불행한 예측도 가능한데 그래서 그 해결책은 새로운 인재도 영입해야 되고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새 인재 영입하는 과정에서 또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냐 뭐 장막 속에 새겨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없이 제가 늘 주장하듯이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새 인물이고 낡은 인물이고 다 나오도록 해서 종로구면 종로구 서대문 각구면 서대문 각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다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투표해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결정하고 그 사람이 본선에 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일전을 겨룬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자유한국당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재를 공급하는 또는 그 인물을 잘라버리는 그 책임과 권한이 모두 주민에게 있으니까요.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개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해 버리니까 그것이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판단이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1조에서 근거해 볼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결국 우리 정치는 그걸로 가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당내 선거 그런 경우가 당내 선거인데 후보자 뽑는 거 당내 선거에 관해서도 우리 중앙선관위원회가 손을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중앙선관위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역별로 후보자를 결정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를 결정하는 그것이 유일한 자유한국당의 살 길이고 빨리 그런 식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공천제를 바꿔 가지고 심기일전에서 지금처럼 10% 20%씩 여론조사에서 뒤져가지고는 선거 하나만 합니다. 3분의 1 차지하기도 힘듭니다. 아까 제가 서울 얘기를 들었지만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열세인데 이걸 한번 훌륭한 후보자도 찾아내고 또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전기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만들어집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는 차제에 일단 물러나서 평다운의 한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정치 인생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